안녕하세요. 베트남 외노자 DJ 차돌입니다. 저는 실제로 클럽에서 음악을 틀고 있는 프로 DJ입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블랙핑크 로제 그 유니크하고 뭐랄까 은쟁반에 구슬을 톡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할까? 진짜 음색이 너무너무 예쁘고 독특한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로제의 목소리. 그래서 블랙핑크 전매 특허인 트랩 계열의 노래를 부를 때 주로 하이라이트 전에 분위기를 고조시킬 때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많이 하죠. 이야, 오늘 바로 그 청량하면서도 유니크한 목소리를 부른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나왔어요. 바로 로제의 솔로곡 언더그라운드입니다. 로제의 목소리에 한번 치이고 이 노래를 만든 프로듀서 작곡가들한테 또 한번 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리저리 치여버린 이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로제의 솔로곡은요, 그동안 로제가 선보였었던 블랙핑크의 다른 노래들하고는 분위기라든가 노래의 장르라든가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새로 나온 솔로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점은 그동안 해온 음악들과는 사뭇 다른 음악을 선보였지만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었던 로제의 목소리와 분위기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목소리, 그 분위기 그대로 새로운 음악 장르의 이식을 딱 해서 우리한테 새로움을 들려줬지만 절대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제는 블랙핑크 최고의 스타일인 트랩 계열 음악의 브레이크 다운 부분이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빌드업 구간에 굉장히 목소리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제는 어떤 스타일의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릴까, 그거를 생각을 여태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블랙핑크 음악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언더그라운드를 듣고 나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로제는 이런 서정적이면서도 올드스쿨한 향기가 나는 그런 음악, 모던한 어쿠스틱 흑인 음악의 그루브, 이런 음악에 정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장르가 몇 가지가 있었지만 기사랑 음원 사이트들을 들어가 봤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락 음악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락 음악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음악은 단순히 락 음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숨겨진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음악을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일렉스틱 R&B. 일렉은 잘 아시죠? 일렉트로닉이죠. 스틱? 어쿠스틱이에요. 거기다 메인으로 R&B를 붙여버린 거죠. 장르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무의미해요. 이 곡을 해석을 할 때 어느 누군가는 일렉트로닉 음악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R&B 음악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락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초반에 나오는 기타 사운드가 당연히 이제 락 음악에 주로 들어가는 기타 사운드기는 해요. 근데 이런 형식의 기타 사운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R&B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굉장히 많이 삽입되었었던 그런 기타 연주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들하고 R&B 그루브의 결합, 그 시도를 했었던 R&B 아티스트들이 그야말로 데이트를 쳤었어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R&B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확 뒤집어 엎는 그런 R&B 곡들을 창조해낸 프로듀서가 스타게이트라는 팀이었어요. 이들이 만든 노래 몇 곡 들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로제 노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음악씬의 흐름과 스타게이트 팀이 만들었었던 음악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로제의 이번 곡이 락 음악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R&B 음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곡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조용하면서 몽환적이게 나오다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진짜 중독성이 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나오죠. 저는요
뭐냐면요, 이 하이라이트 이 부분을 듣고 잠시 멍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형식의 곡의 전개를 생각을 했지? 독특하고 너무 달라요. 흔히 우리가 일렉트로닉 음악이라고 하면 사운드를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베이스가 엄청나게 강하고 비트가 굉장히 헤비한 그런 음악을 떠올리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요,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나 킬 디스 러브의 하이라이트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로제의 언더그라운드 하이라이트 파트는 분명히 일렉트로닉이 맞습니다. 확실히 일렉트로닉이 맞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듣기가 편안한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 비트를 듣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보통은 일렉트로닉 음악의 전개가 브레이크 다운으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하이라이트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강한 쾌감을 심어주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요, 데이빗 게타의 티타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완전히 서정적인 분위기를 깔아주면서 노래가 시작되지만 하이라이트에 좀 분위기가 180도 팍 바뀌면서 방방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거에 또 쾌감을 느끼는 거고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이 노래는 하이라이트 구간에 로파이 음악에서 나올 법한 비트를 깔아주면서 이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줘요. 누가 들어도 하이라이트가 맞지만 절대적으로 이 노래의 주제와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의도를 쭉 유지해줍니다. 만약에 이 비트가요, 트랩 음악처럼 강한 비트였다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만큼 저 하이라이트 비트의 힘은 굉장합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들으면서 이매진 드래곤스가 정말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 특유의 몽환적인 락 음악 사운드와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공존하는 사운드가 떠올랐고, 그런 비트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프로듀서를 살펴봤더니 요르겐 오데가르드 그리고 오지 볼타 일렉트로닉 프로듀서들이 함께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몽환적인 사운드의 일렉트로닉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프로듀서들이거든요. 특히 요르겐 오데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매진 드래곤스의 배드 라이어를 만든 분이 바로 요르겐 오데가르드예요. 그리고 이 노래에 대미를 장식해줄 마지막 하이라이트, 야, 이 하이라이트 직전에 로제가 쫙 고음을 질러주는데 여러분 소름 안 돋으셨습니까? 저는 소름이 쫙. 아니 목소리가 귀여우면서도 강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호소력이 짙어. 그 짧은 샤우팅에 떡이 간 거죠 제가. 앞전의 하이라이트 구간과는 다르게 강렬한 카리스마가 또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죠. 비트도 굉장히 세지고 악기도 훨씬 파워풀한 걸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앞전에 나왔던 하이라이트들과 마찬가지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강해야 돼, 파워풀하고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만큼 인상 깊게 남아야 되거든. 근데 거슬리면 안 돼요. 귀가 아플 만큼 따가워도 안 돼. 왜? 이 노래의 전반적인 컨셉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명의 일렉트로닉 프로듀서들이 캐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제의 독보적인 음색이 전자음에 절대 묻히지 않게 오히려 더 돋보이게 마지막까지 음악이 쭉 전개가 되죠. 그래서 로제는 마음껏 자기 목소리의 매력을 굉장히 잘 표현할 수가 있었죠. 진짜 이 로제 목소리는요. 자, 이번 로제의 솔로곡 언더그라운드는요, YG 전통의 흑인 음악 감성하고 편안함을 주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구현해내는 프로듀서들의 그 둘의 감성을 굉장히 잘 섞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굉장히 좋은 노래로 탄생을 할 수가 있었고, 로제 역시 물 만난 물고기처럼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아우 이뻐, 목소리 진짜 이뻐. 이뻐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외노자 DJ 차돌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